안녕하세요, 노는 언니입니다. 여기는 제주도고요. 이곳은 우리 집이 아니고요, 남의 집입니다. 저는 여행 오면 하루 정도는 이렇게 집을 빌려가지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리거든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데도 안 가고 빈둥거리면서 하루를 보내다 보면 에너지가 진짜 가득 충전되는 느낌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는 게 있긴 있어요. 바로 평소에도 하는 모닝 루틴입니다. 이제는 습관이 돼서 그냥 자동적으로 몸이 움직이거든요. 안 하고 넘어가면 화장실 갔다가 알죠? 습관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샤워. 모닝커피 한 잔 때려줘야죠. 제가 한 직장을 좀 오래 다녔거든요. 퇴사한 후에 출퇴근도 하지 않고 직업도 없이, 그러니까 어떠한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없이 이렇게 살기 시작한 지 올해로 6년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래도 되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짬짬이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일정한 수입이 없이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지 사실은 불안했어요. 쌓아놓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 오래 다녔다고 나이가 많다고 돈이 꼭 많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을 만한 구석도 없고 결국에는 정규적인 일자리를 다시 찾아보거나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성공을 향해 남은 체력과 에너지를 쥐어짜서라도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듯이 때때로 걱정이 밀려올 때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그럭저럭 별일 없이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백수라는 이야기예요. 누구나 언젠가 한 번은 백수가 됩니다. 때에 따라 여러 번일 수도 있겠죠. 퇴사, 은퇴, 명퇴, 실직, 취준생, 시험준비생, 프리랜서인데 일이 없는 시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몸이 좋지 않아서 또 여러 가지 개인 사정 등등 기간은 상황에 따라서 다를 텐데요. 짧을 수도 있고 꽤 길 수도 있겠죠. 아무튼 누구나 인생의 어느 시기에서는 반드시 백수가 됩니다. 싫어도 돼요. 그걸 피할 순 없어요.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오는 이 시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보내느냐, 이 지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걱정하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거는 한 10%만 하고요. 좋아요, 20%? 20%만 하고 나머지 80%는 자신을 좀 더 알아가는 시간으로 천천히 쌓아가다 보면 다음의 일로 그것이 생계를 위한 일이든 아니든 자연스럽게 연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각자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삶에는 정답이 없잖아요. 그러니 남을 따라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궁금한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나의 이야기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참고할 만한 것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법, 월 1,000만 원 버는 법. 저도 알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 제보 부탁드려요. 돈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돈에 관한 이야기는 다른 많은 훌륭한 유튜브 채널들 참고하시고요. 저는 돈만큼 중요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진짜 단언컨대 이 백수의 시기를 어떤 습관을 만들어서 보내는지가 다음 단계 인생에 진짜 큰 영향을 미친다고. 잠깐 영상 하나 보고 가실게요. The smallest domino is about 5 millimeters high and 1 millimeter thick. And I will carefully place it. And there are 13 dominoes. And the largest domino, it weighs about 100 pounds and is more than a meter tall. Ready? That was 13 dominoes. If I had 29 dominoes, the last domino would be as tall as the Empire State Building. 첫 번째 아주 작은 도미노가 쓰러지면서
마지막 크고 무거운 도미노까지 쓰러뜨리는 것처럼 습관이라는 게 어쩌면 도미노랑 비슷합니다. 시작은 미미할 수 있는데 쌓이다 보면 아주 큰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별거 아니지만 도움이 되는 저희 습관에 대해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습관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여행을 가도 이거를 합니다. 첫 번째, 환기를 시키고 아침 햇살을 쬐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요. 그리고 아침 햇살을 쐰니다. 햇빛을 받으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인가 뭐시긴가가 분비된다고 하는데요. 이 세로토닌이 뇌를 활성화시켜서 의욕을 샘솟게 하고 또 감정 조절을 평온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데요. 우울증, 불면증으로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세로토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아침 공기 마시면서 햇살을 받으면 그냥 기분이 좋아져요.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는 나만의 리추얼. 두 번째, 잠시 호흡에 집중한다. 사람이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죠. 저는 생각 없이 사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생각이 많은 편인데요. 그래서 매일 아침 명상을 합니다. 명상이라고 하면 되게 거창한 것 같지만 별건 아니에요. 일단 고요한 장소에 앉아서 편안하게 숨을 쉬어요. 호흡을 하는 거죠. 숨이야 뭐 24시간 쉬지 않고 하는 거지만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인식을 못하고 살잖아요. 일단 천천히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한 30초 정도 지나면 딴 생각으로 빠지거든요.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했구나 하고 그걸 알아차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와서 호흡에 집중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주위에서 들리는 새소리도 듣고 바람도 느껴보고 지금 숨을 쉬는 내 몸도 한번 느껴보고요. 이걸 5분 정도만 해도 머리가 되게 맑아지고 감정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아침에 이거 2개만 해도 진짜 장난 아닙니다. 햇빛 세로토닌 받았지, 명상했지, 끝장납니다. 세 번째, 아침밥을 잘 챙겨 먹는다.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아침을 안 먹었었거든요. 아침 먹을 시간에 5분이라도 잠을 더 자겠다가 그 이유였어요. 시간에 이렇게 막 쫓겨가지고 공복 상태로 출근하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짜증과 스트레스가 쉽게 올라오고 때로는 사소한 일에 화를 내기도 하고요. 일도 일이지만 생각해보니까 아침밥을 안 먹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내가 나쁜 사람이 될 때는 시간에 쫓기고 배고프고 필요할 때더라고요. 그럴 때는 인내고 뭐고 배려심, 공감 능력 다 떨어집니다. 사람이 의외로 참 단순합니다. 시간이 많아진 지금은 오히려 회사 다닐 때보다 더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아침 식사 시간을 여유롭게 갖는데요. 별거 아니지만 나를 대접한다는 느낌으로 기왕이면 예쁘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딱 차려가지고 아침밥을 먹습니다. 적은 양이라도 상관없고요. 건강한 음식 먹어야 되는데 그런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메뉴를 만들어서 이 먹는 시간과 음식에 집중하면서 천천히 즐기면서 먹어요. 그래서 여행 왔을 때도 이렇게 부엌이 있는 숙소에서 묵을 때는 전날 미리 간단하게 장을 봐가지고 숙소에서 셀프 조식을 만들어서 먹는 게 너무 힐링 그 자체. 그래서 밤에 잘 때 다음날 아침밥 먹을 생각하면 막 설렐 때가 많아요. 사실은 여유롭게 보내는 이 시간이 좋은 거죠. 이렇게 아침밥을 잘 챙겨 먹고 나면 하루를 버틸, 아니 잘 보낼 힘이 생기는 느낌이에요. 네 번째, 나에게 맞는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안 뛰어. 절대 안 뛰어. 목에 칼이 들어도 못 뛰어. 제가 3년 전까지만 해도 단 1분도 못 뛰던, 아니 절대 안 뛰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달리기를 시작한 친구가 런데이라는 달리기 앱을 알려줬는데요. 그냥 앱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하면 8주 만에 30분을 달릴 수 있게 된다고 해서 설마 의심 반으로 일단 앱을 깔고 공짜니까요. 그냥 하루만 뛰어볼까 하고 호기심 반으로 뛰게 된 거죠. 누구든 하루는 한 번은 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날 제가 또 달리고 있지 뭡니까? 그 이유는 도장 때문인데요. 그날의 달리기 미션을 달성하면 이렇게 도장이 찍히거든요.
이 도장 찍는 재미가 또 쏠쏠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얼떨결에 8주 만에 1분도 못 뛰던 제가 30분을 달릴 수 있게 됐어요. 의지력? 의지력을 너무 맹신하면 안 됩니다. 시스템입니다.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왔는데요. 그때 35일 동안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났거든요. 다들 떠날 준비를 하느라 바쁩니다. 국립 알베르게 도미토리 풍경인데요. 지금 다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대부분의 알베르게는 아침 8시 전에 체크아웃을 해야 합니다. 본의 아니게 부지런한 아침형 인간이 됩니다. 제 의지가 아니고 본의 아니게 자동으로 미라클 모닝이 되는 경험을 했어요. 달리기가 어느새 습관이 되어서 지금은 3일에 한 번 정도 달리고 있어요. 달리기를 안 하는 날은 요가를 합니다. 가끔 컨디션이 좋은 날은 1시간 동안 달릴 수 있게 되었어요. 달리기는 혼자 하는 운동이어서 누구랑 경쟁할 필요도 없고 운동화만 있으면 되니까 돈도 크게 들지 않고요. 여행 와서도 이렇게 풍경 좋은 곳에서 언제든 뛸 수 있으니까 나한테 꽤 잘 맞는 운동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행할 때마다 세계 곳곳에서 달려보고 싶은 로망이 생겼습니다. 일단 살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이어트는 운동보다 식단인 거 아시죠? 대신 근육이 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인바디를 재는데 유지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그럼 대체 뭐가 좋으냐? 제가 끈기와 지구력이 진짜 1도 없었거든요. 사실 없는 게 아니라 그동안 없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안 뛰던 내가 달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큰 의미예요. 무언가를 해보기도 전에 나를 속단하면 안 되겠다. 다른 것들도 달리기처럼 하면 할 수 있게 되겠구나. 그런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습관이 가진 힘을 믿게 된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이제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는 하와이에서 하프 마라톤을 완주하고 바닷가에서 하와이 맥주를 마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 고요한 나만의 시간을 갖는다. 아니, 백수가 24시간이 다 4시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일, 가족, 친구, 카톡, SNS, 각종 OTT, 게임, 넘치는 뉴스와 정보들, 지금 보시는 유튜브는 빼고요. 이런 것들이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들이긴 하지만 솔직히 가끔 방해가 되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작 나 혼자 있는 시간, 그러니까 나를 위한 시간을 의식적으로 내지 않으면 시간이라는 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나만의 고요한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저는 이런저런 연락이 오지 않는 오전 시간에 나만의 미타임을 가지는데요. 그때는 의식적으로 스마트폰도 보지 않아요. 이 시간에 저는 주로 공부를 합니다. 공부란 게 별건 아니고 저는 책을 읽어요. 사실 책 읽기 제일 좋을 때는 백수일 때 아니겠어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책 읽기 딱 좋을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원래도 책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미타임 시간에 책을 볼 때는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책을 읽는 편이거든요. 이때는 나만의 시간이지만 오히려 나를 좀 내려놓고, 그러니까 내 경험, 내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걸 좀 참고 작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는 거죠. 사람이 자유로워진다는 거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세계가 확장될 때인 것 같아요. 내가 내 세계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나와 다른 세계를 만날 때마다 자꾸 부딪히고 에너지를 써야 되고 불편해질 때가 많더라고요. 이게 여행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러다 보면 이런 나라도 있고 저런 나라도 있고 삶이 그냥 참 다양하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럼 좀 편해지는 게 있지 않나요? 제가 예전에는 쌀국수에 나오는 고수를 못 먹었었거든요. 향도 특이하고 맛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여행 가서 여러 번 먹다 보니 지금은 고수 반, 쌀국수 반 먹을 정도로 좋아하게 됐어요. 이제는 어딜 가든 고수가 참 편안합니다. 여행 말고 다른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세계가 확장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저한테는 책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너스 필살기. 지금 소개할 이 마지막 습관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저한테는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마지막 습관은 앞서 말씀드렸던 5가지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냥 어느 날 뚝딱 생긴 건 아니에요. 그게 뭐냐?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자존감?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인드도 습관입니다. 한두 번 마음 먹는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게 쌓여야 마인드도 습관이 되더라고요. 보통 퇴사를 하면 이직을 하거나 창업을 한다거나 다들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계획 전혀 없이 그냥 쉬고 싶어서 퇴사를 했어요. 물론 퇴사 전에 고민은 오래 했죠. 퇴사하고 1, 2년은 되게 좋았어요. 그동안의 오랜 직장 생활로 고생한 내가 보상받는 느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일정한 직업이 없이 백수가 된 내 자신, 이 상태를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짬짬이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도 하고 시간 부자로 만족하면서 충분히 잘 지내고 있는데도 가끔씩 가슴 저 깊은 곳에서는 나의 쓸모, 정체성, 존재감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뭐라도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빨리 막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불쑥불쑥 들었어요. 아마도 제가 회사를 너무 오래 다녀서 그런 것 같아요. 폐해.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 스스로가 실제로 그렇게 느낀다기보다는 이 사회가 심어놓은 이미지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사회가 나한테 씌워놓은 색안경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혹시 백수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무직자, 패배자, 사회부적응자, 루저, 게으름뱅이, 식충이, 건달, 논팽이, 기생충, 늘보, 좀비. 보통은 뭐 이런 단어들이 떠오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백수를 좀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보고 싶어요. 백수의 시작은 퇴사일까요? 아니요. 백수의 시작은 입사입니다. 일단 입사를 해야 퇴사도 가능한 거죠. 그럼 백수의 끝은 무직자일까요? 아니요. 백수의 끝은 자유인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백수도 일을 합니다. 먹고 살 궁리를 늘 하기는 해요. 다만 스스로 일을 좀 줄이고 그에 따라 늘어난 시간을 어떻게 풍요롭고 창조적으로 만들면서 자유로운 인간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또 다른 방식의 삶인 거죠. 방금 챗 GPT한테 유튜브 구독자 수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봤거든요. 와, 장난 아닙니다.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 재미삼아 챗 GPT에게 이것저것 물어봤는데요. 진짜 깜짝깜짝 놀라고 있어요. 이러다가는 노동이 점점 없어지는 세계가 생각보다 빨리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뭐 또 그만큼 없던 직업이 새로 생겨나기도 하겠죠. 그렇다고는 해도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싫든 좋든 자이든 타이든 청년이든 중년이든 노년이든 누구나 언젠가는 하던 일을 그만둬야 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누구나 언젠가 한 번은 백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백수는 긴 인생 과정의 일부겠죠. 백수는 사실 귀찮은 일이에요. 그냥 마냥 놀고 싶거든요. 그런데 만약 백수의 삶이 편하기만 하다면 누군가 내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삼시세끼, 설거지, 청소, 빨래, 육아, 장보기, 카드 대금 결제. 그렇다면 백수는 그 순간 자유인에서 좀비가 되는 것이죠. 자기 생활은 스스로의 힘으로 해내야 자유인 아니겠어요? 매일의 설거지만큼이나 참 진짜 귀찮아요.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귀찮음을 극복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숙취는 음주에 엿보이고 다이어트는 식담에 엿보이며 백수는 입사에 엿보입니다. 입사를 해야 퇴사도 가능한 거니까요. 백수란 어떤 인간일까요? 제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일단 내가 백수가 된 덕분에 누군가가 내 빈자리를 채웠을 테니 고용 창출에 기여했고요.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을 때와는 달리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적게 벌기 때문에 당연히 적게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집안에 물건을 들이기보다 있던 물건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물건은 더 이상 사지 않게 돼서 생활이 심플해지는 미니멀리즘을 지향하게 됐어요. 그러니 백수가 미니멀리스트가 되는 게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 같기도 합니다. 카페 갈 때는 텀블러를 가져가면 할인을 해주는 곳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환경 보호자가 되고요. 회사 다닐 때는 시간이 없어서 가지 못했던 동네 카페들, 가게들을 자주 이용하게 돼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누구도 백수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승진, 시험, 경기, 취업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일은 있어도 백수가 되겠다고 싸우는 일, 그런 일은 절대 없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긴장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아요. 오히려 안도감을 주죠. 별다른 노력 없이도 존재 자체가 참 평화롭습니다. 물론 자유인으로서의 백수일 경우에 말이죠.
여기까지 보신 분들 중에는 이거 완전 정신승리의 자기 합리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단 영상을 여기까지 봐주신 것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정말 자존감인지 자기 합리화인지 사실은 좀 헷갈리긴 하죠. 그런데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누가 내게 어떤 말을 했을 때 가슴 한켠이 덜컥하면서 기분이 나빠지면 자기 합리화가 맞습니다. 이건 본인 스스로도 완전히 인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반대로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하면서 마음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편안하면 자존감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전자였는데 지금은 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Ooh, put it on me. She my little pontoon shawty. It's okay at the lake, it's a party. It's a motherfucking party, and it's about to go down. Ooh, put it on me. She my little pontoon shorty. On the way to the lake, ooh yeah, it's a party. Yeah, it's a motherfucking party, and it's about to go down. Pass me a cold one, we're only getting older, so I'ma gon' pull you closer. If it's okay with you.